자, 시세 차익형, 수익형 투자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인지 수익형 투자인가 정확히 목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몰랐다면 오늘 알고 가서 본인이 내가 뭘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라고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세 차익형 투자의 대표적인 거는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아파트고요. 왜냐? 수익형 투자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구분상가 상가들 있겠죠. 시세 차익형 투자는 쉽게 얘기하면 당장 내가 돈을 받는 거는 아닌데 먼 훗날에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그 시세의 차익을 내가 먹겠어. 그래서 당장 월세가 조금 나와도 또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도 미래에 받을 돈을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거 시세 차익형 투자라 하고, 수익형 투자는 나중에 미래가 얼마든지 모르겠고 나 당장 따박따박 월세를 받겠어 하는 게 수익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좋을까요? 대충 은행보다 오히려 안 좋습니다. 보통 보면 2, 3, 9. 근데 왜 아파트를 투자할까요, 사람들이? 불확실하지만 장래에 목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세차익형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의 장점은 큰 수익이 난다는 장점이 있죠.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막 강남의 아파트는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올랐을 때 20에서 40억이죠. 그냥 한 채로. 제가 공무원이 있을 때 35년 근무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19억 5천이었거든요. 뭐야? 이번 상승기 5년에 뭐 강남 아파트 하나 가볍게 이겨버리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 쓰고 모았을 때. 그리고 또는 우리가 월급쟁이 입장에서 한 달 100만 원 저축도 사실 힘들어요. 애들 키우고. 많이 저축해서 100만 원 저축해도 1년에 1000만 원, 물론 복리 빼고 10년에 1억, 100년에 10억이죠. 100년에 10억이잖아요. 한 방에 버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동산 투자 정말 무섭구나. 대단하구나는 느낌이 있고요. 그게 시세 차익형이죠. 투자 그게 왜 가능하냐는 거는 뭐 레버리지와 복리라는 두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하면 한두 시간 걸려야 되니까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저랑.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불확정하겠죠. 지금 이런 하락기 때는 오를 땐 좋지. 떨어질 때는 서울에 있는 좋은 강남 아파트는 안 떨어졌을까요? 똑같습니다. 30% 전후로 떨어지고 역전세 나면 나고요. 저희 또 역전세 나신 분들 보니까 뭐 한 채당 3억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익형 투자는 따박따박 월세가 나온다는 그 따박따박이 말이 되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의 단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공실 나게 되면 또 우리 관리비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월세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 보십시오. 수익형 상품의 공통점인데 시세 차익형의 아파트들은 약간 가격 구조가 약간 미래에 오를 거를 미리 반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뚫리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그 지역 아파트가 일찍 오르죠. 아니 뭐 바뀐 게 없잖아요. 월세 바뀐 것도 바뀐 건데 지하철 뚫렸다가 올려. 왜? 미리 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상가나 뭐 월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지식산업센터나, 물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는 약간 시세 차익형 투자로도 겸해 있습니다만 뭐에 연동돼 있죠? 가격이 철저히 수익률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얻어 들었고요. 한 달 월 500만 원 받는 상가였기 때문에 10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1년에 퉁쳐서 6천만 원, 막 10년이면 한 6억 정도 받았을 건데, 문제는 그쪽 상권이 죽어버렸네. 10년 뒤에 월세가 250만 원 떨어졌습니다. 월세가 500만 원일 때 기준으로 10억짜리 그 상가였어요. 10년 동안 잘 받았어. 자, 500, 250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상가 그때 얼마 될 것 같아요? 5억이죠. 그죠? 6억 벌면 뭐예요, 앞으로? 5억 떨어졌는데. 앞으로 벌어서 뒤로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왕왕 있습니다. 수익률 투자의 함정이고, 상가나 이런 것들 장기하러 갔을 때 좀 리스크 있죠. 상권이 안 변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도 꼭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노후화되잖아요. 20년 오피스텔 강남에 가면 공실된 데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면 글로 넘어가. 내 10년 동안 월세 잘 받았는 거 소용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권 라인이 정말 유지되는지 정말 모니터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거꾸로도 있었어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다가 10억짜리 500만 원이었던 게 500만 원 받았지만 5억 떨어져서 이 또이또이 됐잖아요. 오히려 사실 그 돈 물린 거잖아요. 투자금이. 기회비용이 날아간. 근데 거꾸로 월세가 정말 형편없는 그 상가였는데 갑자기 상권이 살아났어. 갑자기 매매가 따블이 됐어.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든 리스크가 있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장점과 단점은 정확히 알고 놔야 되고, 내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할 건지
수익형 투자를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부동산 이제 보고 경매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또는 탈출을 하시든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를 명확히 하시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